돈도 없고 기댈 곳도 마땅치 않은 현실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져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강연을 준비하고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제 왕수디 TV 유튜브 댓글에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요즘같이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워서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1학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지냈고 생활 기록부도 제대로 챙긴 게 없어요. 성적은 거의 5등급, 6등급이고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 쪽은 아예 자신감이 없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친구도 별로 없어요. 사회성도 부족한 편이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시간에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요. 얼마 전엔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돈 문제 때문이었어요. 집안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더니 결국 그렇게 되셨어요. 15살이나 어린 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직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더 아파요. 저희 집은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더라고요. 돈도 없고 기댈 곳도 마땅치 않은 현실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져요. 성인이 된 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자꾸 상상해 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잘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미래가 너무 무섭고 나 혼자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강연을 준비하고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제 왕수디 TV 유튜브 댓글에 어떤 분이 그 글을 썼어요. 이제 댓글을 한 2번 나눠서 썼는데 처음에 그 사람이 쓴 댓글은 거의 이런 얘기예요. 이제 뭐 하고 싶은 일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내 집안 사정은 어렵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게 맞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그러고 있다가 5분 뒤에 또 댓글이 하나 달리더니 차라리 시한부로 살고 싶어요. 죽는 날 잡아가지고 그냥 살다가 갈랍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조금 뭐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너무 무만감이다. 바라는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너무 절망적으로 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살구멍은 있어요. 대충 하고 싶은 일이 없다 그러면은 일단 나가서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진짜 제가 말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캥거루족에 대해서 왜 돈 벌면 돈도 안 벌어? 왜 얹혀 살아? 이런 얘기했다가 욕 뒤지게 먹은 게 있더라고요. 전 이거 약간 말을 되게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저는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이 없어도 저는 그냥 집 밖으로 일단 나가보는 게 어떨까. 가볍게 산책 같은 거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그러면서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이제 문화센터나 그런 데 가면은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문화센터에 가서 뭔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가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도 못 찾겠다 그러면은 진짜 뭐
뭔가 몸을 조금 이제 더 그냥 무작정 밖에 나가서 그냥 어, 걷고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러면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내가 이걸 할 줄 아네? 어, 내가 이것도 할 줄 아네? 이러면서 또 찾으면은 또 가능한 일인데 하고 싶은 일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본인을 평가절하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나이가 아직 좀 젊은데 이렇게 사는 거 지옥 같습니다. 그냥 죽는 게 편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그런 거예요. 마음이 좀 벙한 거죠. 그 이 사연도 보면서 좀 약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한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집안 사정은 또 어렵고, 그런 거죠. 정말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가능할까?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한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이거는 뭐 제가 이거 뜬 거는 잡는 소리는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가능하다 느끼는데,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면, 세 가지를 듣다.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흥미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흥미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무작정 놀아봤으면 좋겠어요. 어, 여기서 말하는 무작정 놀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진짜 한 번쯤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본인을 위해서 좀 온전히 좀 사용해 봤으면 어떨까. 뭐, PC방도 한번 가보고, 뭐, 이제, 남학생이면은 뭐, 이제, 친구도 한번 운동도 해보고, 여학생이라 그러면은 뭐,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또 한번 뭔가 찾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해본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뭔가 내 흥미거리를 찾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흥미거리를 찾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걸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고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게 생기면은, 그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아니면, 뭐, 이제, 뜻밖의 뭔가를 했는데 성취감을 경험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할 줄 아네? 아, 내가 이걸 할 줄 아네?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뭔가 하나의 흥미가 생기고 취미가 생기는 거예요.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말을 던지는 근거는 뭐냐? 이거 제 경험담이긴 한데, 제가 운동을 뒤지게 싫어해요. 운동을 뒤지게 싫어해요. 제가 태권도를 다녔는데, 태권도 2단까지를 했었는데, 2단이면은 거의 2단 옆차기도 하고 막 덤블링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냥 무늬만 2단이었어요. 그 2단 옆차기는 고사하고 이렇게 굴러가는 것도 못해가, 이거 구르기를 낙법을 못해가지고 맨날 사람 이제 저기 갈비뼈 막 때리고 막 그 난리 쳤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태권도 사범님 관장님한테 겁나 맞았던 추억이 있어서 그 뒤로는 나는 운동이랑 전혀 안 맞는구나. 운동을 이제 운동 안 해. 이러고 있었는데
태권도를 안 하니까 이제 몸무게가 이제 불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몸무게가 거의 50 몇 대였는데 태권도를 관두니까 60 몇 대로 쭉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살이 불고 그러니까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한 친구가 저한테 볼링장을 가자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볼링 치러 갔어요. 볼링장을 가보재요. 난 운동에 대해서 진짜 최악체인데 볼링은 뭘 하겠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 따라서 마지못해서 볼링을 치러 갔어요. 볼링을 치러 갔는데, 뭐, 볼링에 대해서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자세도 뭐 되게 엉성했어요. 지금 뭐 이렇게 선수처럼 이렇게 딱 치긴 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돼요. 이게 안 돼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도 하고, 막 별 이상한 짓거리를 막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볼을 툭 쳤는데, 엉성하게 굴렸는데, 스트라이크가 나와버린 거예요. 와, 스트라이크가 나와버렸어요. 진짜 폼은 개폼이었는데, 스트라이크가 나오니까, 이게 뭐라고 그 스트라이크의 희열이 느껴가지고, 볼링이 재미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거 재밌다. 해가지고, 제가 볼링에 한동안 미쳐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그 친구랑 같이 볼링을 하러 갔었어요. 볼링을 치러 갔어요. 볼링을 치는데 처음과 다르게 계속해서 점수가 늘어나는 거야. 맨 처음에 볼링 시작했을 때 다 이제 또랑으로 보내고 나서 점수가 50점대인가? 50점대였어요. 50점. 근데 일주일, 2주일 간격으로 볼링을 이렇게 쭉 치고 보니까 나중에 가서 점수가 100이 넘어버린 거야. 이제 딱 이게 점수 차가 딱 나잖아요. 그 사이에 그거를 1년을 했는데 1년 사이에 50점이 확 늘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볼링에 대해서 너무 흥미를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볼링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진짜 볼링 치러 무지하게 갔던 것 같아요. 동생 데리고도 막 가고 그게 된 거야. 마지못해서 한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고 그 하고 싶은 일이 이제 결국에는 어떠한 성과나 내가 뜻밖의 희열을 느낀다 그러면은 그게 내가 잘하는 거가 되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보. 이거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없든지 간에 그냥 무조건 나가봐라. 무조건 나가봐라. 나가봐서 뭔가를 하게 되면 진짜 뭘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할 거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절하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성적 관리 얘기 나왔는데, 성적 관리도, 성적, 성적은 진짜, 본인이 의욕만 있다면은, 저는 이게 5등급, 6등급인데 이게 등급 하나 올리기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2등급에서 1등급 올리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3, 4등급에서 2등급 올리는 거는 내가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실수만 안 하면 돼. 그리고 5, 6등급에서 3, 4등급 올리는 거는 내가 조금만 시간 할애만 한다면, 내가 공부 시간을 좀 할애한다면은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기본기가 좀 있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의욕이 있다. 근데 5, 6등급이다. 3, 4등급 어느 정도 의욕을 가지고 한다면은 3, 4등급 올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기본기가 너무 없어서 무턱대고 하면은 오히려 더 좌절감만 날 수 있으니까 공부 좀 하는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세요.
공부 좀 할 줄 아는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좀 자기가 의욕을 갖고 공부한다면은, 5, 6등급에서 3, 4등급 올리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왕수지 씨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안 돼요. 제 생각일 뿐인데 그거 막 이제 너무 신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음. 충분히 5, 6등급에서 3, 4등급은 내가 조금 신의욕만 갖고 있다면, 학업에 대한 의욕만 있다면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정의 환경, 경제 사정, 이런 거 정말 힘들죠.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지면은 진짜 만사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너무 걱정 아닌 걱정, 이건 진짜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걱정 아닌 걱정이라 하면 이것도 욕먹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지금 요새, 우리 이 사연자뿐만 아니라, 그나마 조금 나름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살기 어렵다 그래요. 정말 자구책이 필요한데, 이거는 누군가가 어떠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어떻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되는 일은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내 영역 바깥의 일이니 이 영역 바깥의 일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 영역 바깥의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범주들을 영역 내에서 내 할 일을 소화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인강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집안 때문에 인강을 들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요즘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뭐 이제 교육 방송이 있고, 교육 방송에서도 수능 특강 같은 걸 하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또 공부하면은 그거 어느 정도 또 커버가 되는 거니까. 저는 솔직히 저는 사교육이란 걸 해본 적이 컴퓨터 학원 말고는 없어요. 컴퓨터 학원 말고는 사교육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이외의 교과 공부들은 다 뭘로 했냐면은, 저는 거의 다 학교 공부 50, 그 교육 방송 50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복습을 교육 방송을 들으면서 했고, 그리고 이제 본 수업, 학교 수업에서는 학교 수업 선생님들 수업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왜 저는 그 컴퓨터 학원도 컴퓨터 학원이지만 컴퓨터 학원보다 더 비싼 데가 사실 그 교과 수업하는 데거든요. 막 과목 하나당 막 10몇만 원 이러는데, 그때 당시 저희 집이 좀 여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이제 좋은 편이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좀 무리이고, 지금도 뭐 늘 똑같지만 무리인 상황인 거고, 그런데 성적은 또 뒤처지니까 결국에는 교육방송을 들은 건데, 그것만 들어도 어느 정도 커버가 솔직히 되긴 돼요. 어, 그래서, 어, 학원을 다녀야 되고, 인강을 좀 좋은 거 듣고 싶은데, 그런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으니까, 거기에서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 방법들은 많아요. 방법들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잘 못 찾을 뿐이지,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천천히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돌파구는 다 있어요. 그 돌파구들이 다 있는데, 그 돌파구 따라서 이렇게 쭉 움직여 보면 어떨까? 그 돌파구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분명히,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걔만 보내지 말고 걔 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 비춘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 되기를